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우리 벼락임장, 우리 네 분이 또, 만원의 임장, 만원의 벼락임장, 저희가 또 오늘도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와 있는 곳은 이제 범서읍 천상마을이라는 곳이고요. 여기 뒤로 보이는 곳이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이제 천상지구라고 이제 택지개발지구가 예정되어 있는 지구고요. 나중에 뭐 우리가 여기 나중에 돌아보겠지만은 일단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프닝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울산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울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울산은 아시다시피 이제 한반도 이제 동남부에 위치해 있고 항구 도시였어요, 옛날부터. 그거 우리 PDF 자료 열어서 PDF 자료 저희가 이제 카톡방에 올려드린 거 참조하시면 보시면서 같이 설명 들으시면 되고요. 울산은 1962년부터 울산시가 승격이 되었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울산시 이제 시군 통합이 되면서 커졌고요. 이제 울산광역시가 97년도부터 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울산 그러니까 시청 소재지는 현재 남구 신정동에 위치해 있고, 울산하면 이제 가장 이미지가 우리나라 최대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1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좀 부유한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DF 자료에 보시면 울산을 대표적인 이렇게 울산을 소개했던 이미지를 몇 장 넣어놨는데요. 뭐 일단은 생각나는 게 태화강 국가정원, 그리고 뭐 간절곶도 있고요. 뭐 대왕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실제로 지형 정보를 보면 태화강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이제 경쟁 성장을 주도해온 뭐 세계적인 산업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형 정보에 보시면 이제 평지 구릉지는 이제 남북으로 크게 내려오면서 이제 태화강을 따라서 이렇게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인천에 이은 대한민국 세 번째 항구도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울산 행정구역을 보시면 4개 구와 1개 군이 있습니다. 뭐 구는 뭐 남구, 중구, 북구, 그 다음에 동구, 그 다음에 하나의 울주군,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인구는 현재 21년 이제 7월 기준으로 110만 정도, 120만이 조금 모자라죠. 그렇게 되어 있고, 거주 인구는 남구가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지가 가장 잘 형성되어 있는 남구가 가장 많고요. 경제성장, 이제 경제산업 분야를 보면 지역별 평균 연봉은 아무래도 동구가 가장 많습니다. 중공업 때문이죠. 그리고 경제 파트로 이제 넘어와 보면, 울산은 광업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PDF 자료를 보시면 광역시 비중으로 보면 울산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울산 3대 주력 산업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그리고 조선, 석유화학이 이제 주력 산업이고, 이 비중이 굉장히 한 80% 정도 되죠. 그리고 각자 뭐 이렇게 상권 같은 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 교통은 서울,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다음으로 이제 KTX 이용객이 많은 도시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16년부터 이제 SRT가 개통되면서 울산역 이용 실적은 더욱 늘어났어요. 그리고 울산 도심과 떨어져 있지만 이제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선방하고 있다. 최초에 KTX역이 생길 때는 너무 외곽지에 생겨서 이게 이용이 불편하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일단은 주변 도시에서는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주변 도시에 뭐 부산이라든지 양산 뭐 이런 곳으로 또 흡수하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광역철도를 보시면 부산과 울산을 이어주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 전철인데, 이게 뭐냐면 동해남부선입니다. 현재로는 이제 부산에 있는 부전부터 일광까지만 연결되어 있는데, 올해 뭐 개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이게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로는 이제 부전, 일광, 부산까지만 연결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울산까지, 태화강까지 연결될 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 트램도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뭐 트램은 다른 여타 지역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일단 관심 지켜 보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울산은 이제 남구, 중구를 중심으로는 도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양, 삼남, 이렇게 신도심이 중심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여기 있는 범서읍이 이제 부도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게 범서읍이고요.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나중에 가보겠지만 우정혁신도시가 이제 또 중구에 혁신도시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적 특징을 간단하게 이제 지역별로 보면, 중구는 이제 자치구 이제 울산의 원래 구도심이었어요. 중구는. 근데 남구가 이제 시가지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조금 노후화가 되었죠. 그래서 중구에 보시면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으니까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중심입니다. 울산의 현재 중심이고, 시청, 법원, 뭐 검찰청 같은 이제 행정기관들이 이제 소재 있고, 일단은 경제의 한 축인 석유화학공단이 이제 밀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동구는 뭐 지형으로 보시면 이제 남북으로 좀 길게 뻗어 있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이제 소재 있는 특징이 있고, 일단 울산 내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소득이 상위권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제 북구를 보시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소재 있죠. 굉장히 유명하게. 그리고 이제 울주군을 보시면 사실 광역시 산하 군 중에서는 면적이 가장 커요. 면적이 크지만은 이제 군 지역에서는 이제 좀 대부분 개발이 힘든 지형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이 좀 덜 된 것 같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광역교통망원에서 부산의 접근성이 굉장히 이제 좋은 지역으로 나중에는 변모될 지역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울산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부족한 것은 이제 PDF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뚱땡이님. 미큐머니. 그러니까 한 10분 한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뚱땡이에요. 자, 저희 지금 울산에 와 있는데요. 제가 울산에 온다고 하니까 주위에 제 지인분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하면요. 울산 이미 많이 올랐지 않아? 거기 왜가? 그렇죠. 네,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맞아요. 울산이 되게 많이 올랐고, 사실은 울산은 부동산 경기로 따지면 오를 때 확 오르고 또 식을 때 또 무섭게 식어버리는, 사실은 약간 냄비 같은 도시거든요. 우리가 광역시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울산이랑 광주광역시를 약간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울산이랑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냄비의 성질이 달라요. 그 광주광역시는 약간 그 냄비, 갑자기 냄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라면? 뚝배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폭락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코브라 상승을 하지도 않고, 그냥 은근하게 계속 그냥 느린 상태로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하는 도시가 광주고요. 네. 근데 울산은 또 그게 완전히 반대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주의를 요하는 도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울산에 온 이유는 어저께 지금 또박이님하고 우리 토지대장님께서 울산이랑 경주를 함께 이제 돌아보고 오셨어요. 네, 사전 답사를 갔다 오셨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들리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저께 토요일 날 두 분께서 미리 사전 답사를 하시고 오셨는데, 대장님이 아까 딱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경주랑, 그러니까 네이버 상에 있는 손품이랑 너무 다르더라. 가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울산이랑 경주랑 어차피 들어가게 되는 투입 금액이 똑같은데, 그렇다면 어디 선택하겠느냐. 예, 그렇다면. 저는 울산. 그쵸. 그래서 이왕이면 광역시, 물론 경북도 신호가 좋지만 그래도 광역시를 따라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빠른 단타용보다는 그래도 조금 시간을 보시면서 우상향하는 지역으로 관심에 조금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사를 한 그 파트가 챕터 2랑 챕터 3이거든요. 개발 호재랑 재개발 재건축을 제가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먼저 개발 호재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CD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복선전철 이제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임박했어요. 9월 10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다 개통되려면 좀 향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다 개통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 것 같나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지면 사실은
울산에서 부산까지 접근이 너무 쉬워지니까 예전에 비해서 사실은 부산 지역의 호재가 더 크지 않나. 울산 지역의 호재도 있지만 그래서 울산 분들이 부산에 오시기 굉장히 편해지고 그렇게 되면 쇼핑을 부산에서 한 번 더 하시게 되고 이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부산 지역에서는 더 좋은 호재죠. 울산도 당연히 좋고요. 부산하고 가까워지니까.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보실 호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일단 밀양이랑 울산이랑은 연결이 됐고요. 밀양을 거쳐서 함양까지, 즉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함양에서 울산까지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효과가 뭘까요? 물류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렇네. 네. 물류 비용이 줄어들면 산업이 발달을 할 거고 그만큼 더 이제 지가 상승이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 호재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곽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호재는 울산 자체 내 도로 연결망을 좋게 하니까 예, 그것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호재가 뭐냐면요. 양산이랑 부산이랑 울산이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경남권이 이게 한 개로 묶이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부울경이 한 개로 네, 완벽한 이제 부울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의 생활권으로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이 호재를 부동산 투자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싶으세요? 저는 오히려 양산과 울산 중에서 부울경으로 생활권이 부산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저는 바라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이거 빼고 재개발 재건축으로만 따지면 제가 조금 전에 올려드렸던 자료에 의하면 17개 지역을 보시면 되는데 이 지역의 각각의 학군들과 위치와 이런 거를 제가 싹 다 PPT 화면 안에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직접 세부사항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치랑 상권이랑 제가 다 넣어드렸으니까 거기를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을 오늘은 돌아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지역은 이미 다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접근이 하기에는 너무 진입장벽이 조금 문턱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을 돌아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자료에는 다 담아놨고요. 요런 자료를 볼 때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호재 있는 부분도 돌아보셔야 되지만 그런 지역도 한번 보세요. 해제된 구역.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으로 돌아선 지역. 근데 그 돌아선 지역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제 돌리기 위해서 그 추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꼭 팔로우업을 하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박이님 찾아뵐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도착. 네, 반갑습니다. 또박입니다. 오늘 날씨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지금 더웠다가 지금 또 괜찮네요. 네. 날씨가 참 그런 것 같은데 앞에 이제 두 분께서 하신 말씀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울산을 갖다가 공부하려면은 가장 이제는 트렌드는 불경 메가시티 산업을 갖다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돼요. 울산만을 보면 안 되고 부산, 울산, 경남을 갖다가 함께 이제 같이 공부해야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집중 양성을 해가지고 불경 메가시티가 뭐냐면은 큰 도시 그 말대로 1000만 이상의 인구의 큰 도시를 일일 생활권에 그래서 지금 만들려고 불경이 지금 손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번 사천국도 계획에도 보면은 이제 교통망이 울산하고 이제 1시간 가까운 그렇게 나오는 이유도 불경 메가시티의 한 산업의 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상생을 하자. 지금 이제 불경이 한 800만 정도 되거든요. 결국은 200만 이상의 인구를 갖다 더 유치하려면은 일자리, 교통, 이런 걸 갖다 인프라를 깔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함께 이렇게 불경을 같이 보셔야 돼요. 울산이 왜 상승을 그렇게 하다가 하락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 지역마다 틀릴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경기, 이제 제조업의 침체, 그게 울산에 가장 큰 영향을 봅니다. 그걸 갖다 이제 차트나 이런 거 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울산이 가격이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이제 시장 흐름 어디 왔는지 간단하게 차트로 제 파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95페이지 밑으로 보시면 되고요. PPT를. 인구는 참고로 이렇게 앞에 말씀하셨으니까 좀 함께 보시면 되고 최근에 보면은 순유입에 보면 부산에서 이제 울산으로 조금 유입이 많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수도권으로 유출이 많죠. 경기하고 서울 쪽으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울산도. 부산도 똑같거든요. 수도권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이 되고 있고요.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연봉하고 이런 거는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평균 연봉, 직장 연봉. 울산이 그래도 이제 소득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90 바뀌었네요. 99페이지를 보면은 나오죠. 제조업이 전체 6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제조업 중심의 이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 중에서도 보면은, 석탄하고 기계 쪽 운송, 화학 이쪽이 지금 보면은, 거의 70, 80%를 차지하죠. 너무 편중화된 제조업, 편중화된 울산의 그런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이 확 가지고 안 좋아 시장이 흐르면서 울산의 경기가 꺾였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 수도권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치우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4차 혁명, 그 다음에 뭐 저탄소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굴뚝산업 이런 게 굉장히 악재가 되고 있죠. 새로운 허벌판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는 쉽지만요. 기존의 산업이 발달된 것 같아요. 뒤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바뀌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울경이 경남권이 굉장히 예전에는 시장이 좋았지만 지금 침체된 게 이제 결국은 그런 4차 혁명 일자리들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제조업들 일자리들이 굴뚝이 사라지고 이 바뀌어야 되는 과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4차 산업에 맞는 그런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고 그렇게 지금 가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 산업이 굉장히 핫하고 이슈화되고 어쩔 수 없이 부울경 같이 이렇게 바꿔 가야 된다는 그런 글을 바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수 우위 시장 어떻게 울산이 흘러왔나 보면은 상승 경면이 굉장히 큰 게 보이죠. 그죠? 계속 좋았어요. 딴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다가 2016년도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게 보입니다. 큰 만큼 하락도 굉장히 큰 폭으로 했죠. 3년 동안 한 3년가량 갔다가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급등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6 당시 정고점을 회복한 게 보입니다. 울산이 진짜 딱 회복한 거예요. 딱 정고점 왔고요. 근데 지역별 구별로 보면은 중구하고 남구는 정고점 회복해가 이상 올라간 게 보입니다. 평균으로 보면은. 근데 아직도 보면은 동구, 북구, 울주군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회복 못한 게 보이죠. 아직도 정고점 회복 못한 상태입니다. 광역권에서 아직 정고점 회복 못한 데가 대부분 회복 다 했어요. 이제는 치고 다 경기권은 다 올라갔죠. 정고점 회복 못한 데가 딱 울산 여기 세구, 부산에도 아직 있어요. 영도구, 중구. 나머지 정고점 했는데 아직도 영도구, 중구는 정고점 회복을 못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03페이지는 이제 참고로 제가 정책마다 그 정권마다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제 서울하고 강력권 몇 개를 갖다가 참고로 했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울산의 흐름을 갖다가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울산은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니까 서울하고는 다르게 갔고요. 부산하고 가장 비슷하게 흐름이 움직인 게 보입니다. 가장 부산하고 근접하다 보니까 부산의 영향을 같이 움직였고요. 부산보다 조금 박근혜 정부 때 먼저 하락기가 왔고, 그 다음에 문정부 상승 때 울산이 먼저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부산이 왔거든요.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정부 기간 동안 그 전부터 하락기가 시작됐잖아요. 17년 5월 문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보면은 이제 대부분 다 문정부 기간 동안 상승률을 보면은 이제 올라갔죠. 다 남구가 17%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게 보이고요. 아직도 근데 동구만큼은 아직 마이너스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18년 8월 달부터 이제 상승을 시작했는데, 가을장이에요.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장만 따지고 보면 남구가 28%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북구가 전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게 또 눈에 띄고요. 그래서 상승률 참고로 보시면 되고, 심리 동향을 보면은 19년 8월 달에 이제 심지어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매수자들이 물건을 걷어들이는 거 먼저 걷어들이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수자들이 이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장이죠. 폭등해가지고 아주 붙은 게 보입니다. 이때 한번 대상승장이 왔죠. 왔다가 다시 울산이 주춤했어요. 이때는 전부 대장 신축아들이 날라갔죠. 그죠? 그래서 뒤에 이제 또 참고로 다른 아들을 보시겠지만, 하여튼 그때 한번 날랐다가 울산이 주춤했어요. 멈췄거든요. 세장들이 멈췄었어요. 그동안 물론 구축들이 조금 계속 차근차근 움직였거든요. 부산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울산이. 밑에 있는 진주시하고 이런 거는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시장 강도가 지금 지인에 보면 꺾이는 게 보여요. 전세 어매하고. 저는 이게 원래 이제 이게 선행지표라고 이제 지인 쪽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다시 진주수가 올라갈 것 같아요. 또 여기서 꺾여가지고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고, 가을장을 한번 다시 굳이 보셔야 될 거고요. 공급하고 미분양 쭉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미분양 지수 같은 경우는 매매 지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대부분의 지역들은요, 공급이 많으면은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좀 빠지는 생각 발생하는데 울산은 아니죠. 2007년 당시에 공급이 폭등을 하는데도 가격은 올라요. 그만큼 얘는 울산은 경기가 그때 좋았거든요. 워낙 경기 시장이 좋다 보니까 미분양 사이트 말든 이거 아파트가 계속 올랐어요. 상승했고요. 지금도 이제 미분양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움직였다. 단지방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철저하게 움직이거든요. 공급이 쌓이면은 가격이 하락하다가 공급이 빠지면서 가격이 상승해요. 근데 울산은 좀 다르게 움직였다.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입주가 이제 울산에는 이제 좀 보시면 내년에는 좀 작은데 후내년에는 8,900세대 정도 되죠. 참고로 물량은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투자하시는데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뭐 해봤자 800, 900 남구 쪽에 이렇게 좀 많이 몰려 있는 게 보이고요. 2023년도에는 이제 큰 게 보면은 공호구역 번영 센트럴지가 2,600세대가 입주를 하죠, 중구에. 그 다음에가 이제 지열시티. 지열자이 옛날에 지금 미분양 났었죠. 우리도 잡으러 갔다가 동구는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동구하고는 달라. 하여튼 그래 못 잡은 게 참 아쉽긴 아쉬운데 지금은 피해가 장난 아니죠. 하여튼 그렇고, 자, 미분양 매물 추이는 솔직히 이거 전혀 안 맞아요. 저도 이거 현장을 직접 가봐야 돼요. 지금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매매 이거 솔직히 이렇지도 않고요. 안 맞아요. 근데 보면은 특이한 게 보면 북구에 전세 물량이 폭등하게 올라가는 거 보죠. 이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전세를 지금 전세 물량을 굉장히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전세 물량이 울산 전체를 보면은 뒤엄띄엄 대부분 다 없는데 이상하게 한 지역만 전세가 막 폭등이 몰리는 게 보여요. 그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게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먼저 선점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쉬웠던 게 진짜 이걸 준비하면서도 순간순간 매물들이 너무 잠기고 있었어요. 아쉽게도 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죠. 결국은 대장들은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이래서 이제 구입금까지 쭉 있는 이 시가 기준입니다. 그 시가 기준이라서 문수 아이파크가 12억 뭐 이 정도 찍었는데 뭐 호가는 훨씬 더 나오겠죠. 더 나오고 있고요. 근데 보면은 구축들 그러니까 이제 뭐 1억 미만 이런 것도 보면 아직도 아파트는 제가 안 찍어놨는데 남구에 보면은 매매가 아직까지 전국 좀 얘들 호백을 다 못했죠, 그죠? 전국도 효율을 못했고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같이 올려주고 있어요. 계속 붙어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도 보면은 아직도 갭이 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물량이 최근에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거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많은 내용을 갖다 오늘 강의가 아니고 단 임장을 온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렇게 같이 지역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장 우리 시작할게요. 네. 네, 차로 가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동선상 지금 울주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울산 울주군 시작해서 남구, 중구 갔다가 조금 쉬었다가 북구, 동구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